인사 좀 하고, 인사하기, 계속 좀 인사하기. 여러분들 또 한 번씩 화면 터치해가 좋아요 표시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 어서 오세요. 오래간만에 라이브를 켰습니다. 제가 좀 일이 좀 하던 게 바빠가지고 오래간만에 여러분들을 만나 뵙습니다. 3월 30일 포스트푸드 케어 라이브를 시작하겠습니다. 포스트푸드 케어가 어떤 곳인지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 가지고 잠깐만 설명을 드리고 다음 순서를 진행할 텐데요. 포스트푸드 케어는 우리 저희 그 네이버 쇼핑과 쿠팡의 저희 상호 이름이기도 하고, 그 포스트푸드 케어 이름으로 도시농부 화분농업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 실내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식물들을 키우고, 또 이제 날씨가 이제 조금 풀려 가지고 실내에서 키우던 그런 식물들을 화분을 한 30여 개를 바깥으로 나가 가지고 이제 관리를 하는데, 또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 가지고 지난밤에 얼음이 얼고 또 낮에는 눈이 조금 날렸습니다. 날씨가 매우 차가운데 지금 바깥으로 나간 식물들은 추위에 좀 강한 식물들, 샐러리하고 상추, 국화, 치커리, 이런 식물들을 지금 밖으로 내보냈고요. 지금 안에 실내에 있는 이런 식물은 한 30여 종은 계속 여름철에도 이곳에서 이제 실내에서 키울 것인데요. 그 햇볕을 좀 싫어하고 햇볕이 닿으면은 그 좋지 않는 그런 영향이 많이 받는 그런 공기 정화 식물들, 또 반려식물, 관상식물,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실내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실내에는 한 30여 종류가 지금 키우고 있고요. 이따 제가 카메라를 들고 가까이 가서 어떤 식물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친환경 농업을 좀 크게 하면서 2017년도까지 농업을 하고, 2018년도부터는 그 농업을 정리를 하고 이제 도시에서 이렇게 이제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7학년에 가까운 그런 나이에 이래 도시에서 그 식물들을 키우면서 행복과 힐링을 만들어 가고 있는 도시농부이기도 합니다.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평생 농업과 관련된 일을 쭉 하면서 또 농사를 또 수십 년 또 이렇게 지어 보면서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이런 라이브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또 식물을 좀 건강하게 키우고, 어떻게 하면은 식물을 키우는데 여러 가지 이제 그 필요한 영양소나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농약이라고 이야기들을 하죠. 우리가 친환경 농업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이 있고 일반 농업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농약들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나에게 맞는 어떤 그런 농약들을 가지고 이제 농업을 하면 되는데, 저는 그 친환경 농업을 한 십수년간을 해오면서 경험을 했던 그런 농자재를 여러분들 앞에 한번 추천도 좀 해드리고, 제가 농업을 하면서 사용해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좋았고, 효능도 좀 좋았고, 또 친환경 농업에 우리 먹거리에 안전해야 되잖아요. 화학 농약이 아니고 친환경 농업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채소류에 매일매일 수확을 하다 보니까
아주 그 농약 관리가 아주 신경을 많이 써야 되죠. 그리고 또 이런 실내에서는 그 이제 식물에 나타나는 어떤 병해라든지 병해충 이런 것들을 이제 농약을 사용해야 되는데, 실내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인 그 화학 농약은 사용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 사람이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떤 친환경적인 어떤 그런 그 농자재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병해충을 막아 나가야 됩니다. 제가 그 친환경 농업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이렇게 자신 있게 추천해 주고 싶은 품목 중에 한 두세 가지 정도를 꼽으라면은, 우선 병의 예방을 할 수 있는, 병이라면은 우리가 곰팡이균이 발생돼 가지고 모든 병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 곰팡이로 인해 가지고 병 발생률이 한 80% 정도가 곰팡이균으로 그 병이 발생된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나머지는 바이러스라든지 어떤 그 다른 거로 인해 가지고 감염이 되는데요. 80% 정도가 우리가 그 여러 종류의 곰팡이균을 이제 예방을 해야만이 이 병을 치료도 하고 예방도 되는데, 그런 이제 친환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그 수많은 종류 중에 제가 좀 그 농업에 이제 활용을 하면서 많이 관심을 좀 받았던 품목이 있는데요. 프로폴리스를 이용한 농업을 해가지고 그 매스컴이라든지 우리 그 도시민들에게 관심을 좀 많이 받았던 그런 농장입니다. 우리 인터넷에서 특우 농원으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은 제가 농업을 하면서 인터넷에 이렇게 공유를 했던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전엔 다음 블로그를 이용을 많이 이렇게 활용을 했었는데, 다음 블로그가 그 참 많이 노출에 이제 많이 잘 안 되죠. 다른 데가 이렇게 뭐 소속이 돼 가지고 다음 블로그가 이제 활용을 하지 않는데, 이제 다음 블로그가 안 되고 제가 그 네이버 블로그를 다시 이제 좀 활용을 하면서 그 전에 있던 자료들을 그쪽으로 옮기기도 하고, 또 일상생활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그쪽으로 많이를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 관심이 있는 분들은 특우농원 또는 특우TV의 세상 사는 이야기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그 저에 대해 가지고 많은 정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플랫폼 5군데를 활용을 하는데요. 일단 먼저 메일 소통을 하고 있는 곳이 페이스북을 활용을 하고 있고, 또 틱톡,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카카오 스토리 이렇게 5곳 플랫폼을 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그 저의 그 정보를 많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식물을 키우려면은 우선 거기 이렇게 그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 살균제, 균제라 그래야죠. 병을 치료하려면 균제, 충제는 제가 거기 좀 다루지 않겠습니다. 해충에 관한 것은 그 이렇게 일반 농약과 그 친환경 농업으로 분류되는 것들이 아주 그 범위가 넓기 때문에 제가 그쪽으로는 다루지 않고 병을 예방할 수 있는 쪽으로만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그 평소에 그 농업을 하면서 많이 활용을 했던 것이 프로폴리스를 활용을 했었습니다. 제가 엽채류 농업을 한 50% 정도, 제가 농업을 했던 중에 한 50% 정도가 엽채류 농업을 주로 했었는데요. 해발 한 600고지가 정도 되는 그 봄부터 가을까지 정도 되는 농업을 주로 했습니다. 해발 한 600 정도면 그 고랭지 쪽에 좀 들어가는 그런 시원한 곳이죠. 경북 포항 쪽에서 그런 그 산간 지역에서 그 경상북도 수목원이 있는 그 곳에서 그런 농업을, 친환경 농업을 한 10수년간을 하고 2018년도부터 모든 것을 농업을 정의를 했습니다.
프로폴리스가 우리가 그 건강 기능 식품으로도 많이 알려져가 있죠. 그 그리고 또 프로폴리스를 원재료 해가지고 생활 필수품이 또 개발이 많이 돼가 있고요. 그 치약이라든지 화장품 이런 일상생활 필수품에도 그 프로폴리스를 함유해가지고 우리 일상 필수품들이 개발돼가 있고, 또 프로폴리스가 원재를 해가지고 그 병의 예방을 하는 약재가, 제가 이걸 들고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그 프로폴리스 성분을 함유한 그 병의 관리용 자재인데요. 우리 그 유기농업의 그 농자재로 등록이 됐고, 병의 관리용 자재로 이렇게 친환경 농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특허인데요. 이게 곰팡이균 억제에 상당히 그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여러 종류의 그 식물들을 키우는데, 뭐 또 각 지역별로 보면 성주에 가면은 그 참외가 유명하죠. 그 성주 참외도 이런 프로폴리스를 활용을 해가지고 농가에서 아주 자기들만의 어떤 브랜드로 이렇게 값어치를 높이는 그런 농가들도 있고, 꽃감에도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고요. 꽃감도 그 곰팡이균 건조할 때에 곰팡이균 때문에 많이들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 어떤 활용 안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 프로폴리스가. 사람이 먹는 건강기능식품이다 보니까 우리가 농업이든지 여러 가지 분야별로 안전하게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 그 포스푸드 케어 그 네이버 쇼핑 쪽에서 또는 쿠팡에서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런 제품들을 한번 살펴봐 주세요. 특히 농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친환경적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적합한 어떤 그런 품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병의 약재 중에 요즘 많이들 좀 관심이 이렇게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병의 약재 중에 그 CLO2 이산화염소라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병의 살균제로 이렇게 친환경 농업에 활용을 합니다. 이 성분이 지금 친환경 농업에 그 농약 그 원재료도 이렇게 그 사용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농업을 할 때는 이 성분이 그 친환경 농업의 그 농약 성분으로 이렇게 등록이 되지는 않았는데, 이후에 이 성분이 그 친환경 농업에 사용할 수 있는 그 농약 원재로 사용을 하고 친환경 농업에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지금 수입이 된 건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하고 있는 공간 모든 분야에 이렇게 안전하게 소독이나 살균제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이런 그 생수 물에도 소독을 해야 되잖아요. 지하수를 뿜 올려가지고 그 이런 물에도 다 소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소독에 하는 성분들이 이렇게 이런 성분들을 가지고 CLO 이산화염소인데, 염소라도 두 종류가 있어요. 산소계가 있고 염소계가 있습니다. 염소계는 그 친환경 농업에 사용하면 안 되고요. 염소계는 우리가 지금 그 생활 공간에 흔히들 사용하고 있는 소독제나 살균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이제 비용이 적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염소계를 가지고 이제 소독제로 많이 활용을 하는데, 그 염소계는 절대로 그 농업용 그 살균제로 사용을 하면은 안 됩니다. 그 성분은 그 만약에 검출이 되면은 내가 농업을 했다가 나중에 그 농약 잔류라든지 어떤 그 사용해서 안 되는 물질이 나오면은 농사 지었던 모두 다 폐기 처분을 해야 되니까요. 절대로 이런 약재를 이산화염소를 사용을 하는데 꼭 산소계를 갠지 아닌지 요걸 지금 꼭 그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효능이 좋다 해가지고 이산화염소라고 해가지고 아무거나 사용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요건 지금 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29g 요 한정이 요 속에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EU 쪽에서 수입을 했고, 이 수입한 회사는 우리나라 진농산업이라는 곳에서 프로폴리탄을 특허로 생산한 그 회사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것도 판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CL로 이게 수입된 포장 통입니다. 이게 통인데, 이게 식물병해 예방 살균제로 사용하기도 하고, 우리 생활 공간에 소독제, 또 특히 농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약재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물을 농업에는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식수에도 중요하지만 농용수도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대부분 농용수를 사용하는데 하천수도 사용을 하지만 지하수를 많이들 이용을 하는데, 이 지하수를 뿜어 올려가지고 물탱크에 올려가지고 그대로 농작물에다가 대부분 다 활용을 하잖아요. 소독을 하지 못하고, 소독을 할 시간 없이 이렇게 물을 매번 사용을 하는데, 이 시간이 되고 하면은 이런 약재들을 넣어가지고 소독을 시켜가지고 작물에다가 공급을 하게 되면은요, 토양에 있는 병균이라든지 식물에 감염이 되는 병균을 절대적으로 많이들 줄여줍니다. 그리고 물탱크에다 이제 탱크의 물 톤수에 따라 가지고 사용하는 양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한정을 가지고 1톤에서 한 2톤 정도로 이렇게 활용을 하기도 하고, 또 농약 20단말, 50말 이런 통에다가 한 날, 두 알, 세 알 이렇게 넣어가지고 농약하고도 혼용을 해가지고도 사용을 하는데, 이 약재가 정말로 요즘 획기적으로 요즘 뜨고 있는 그런 병의 예방 살균제로서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고, 또 미리 알고 있는 분들은, 농업인들은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민들은 이런 큰 이 알 하나를 갖다가 한 통을 갖다가 구매를 해가지고 사용하기에는 이제 부담이 너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약을 이런 통에다가, 물병에다가, 이제 이거는 제가 뿌리 세근 쪽에 나오는 촉진제를 만들어 쓰는 2리터 병인데요. 이런 데다가 이제 이 정을 가루를 내 가지고 나눠 가지고 이렇게 물 희석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물에 희석해 가지고 병의 약재를 이제 이렇게 뿌려 주기도 하고, 또 생활 공간의 소독제로도 활용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약재를 물탱크에다가 넣어가지고 소독을 하게 되면은요, 일단 이 지하수를 뿜어 올려가지고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되면 철분이라는 것이 함량이 많아가지고 식물에게 철분이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 인산을 이동을 못하게 되는 어떤 그런 원인이 돼요. 그래서 철분을 많이 줄여줘야 되는데, 이 철분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은 물을 뿜어 올려가지고 오랜 시간 좀 물통에 담아가 햇볕도 보고,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나면은 그런 것들이 줄어드는데, 아니면은 하천수나 이런 것들이 이제 철분이 좀 적어요. 어쨌든 지하수는 철분이 함량이 많아가지고 식물에 그대로 투여되면은 좋지 않다는 것만 아시고, 이걸 중성을 시켜주고 안 주고 그걸 떠나가지고 일단 물탱크에 매년 잔재되어가 있는 병균, 또 물 라인에, 그러니까 밭으로나 사용할 곳으로 가려면은 물 라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물 라인 아니면 점정 라인, 이런 곳에 소독을 이렇게 다 해가지고 식물이 건강하게 키울 수가 있고, 병이 적으면 어떻게 됩니까? 농약이나 어떤 생리장애 그런 제품들을 적게 사용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농비가 많이 절약되는 어떤 그런 제품이기도 합니다.
이런 쪽에 한번 그 요즘 인터넷 쪽에서 검색을 해보시면은요, CLO 이산화염소, 산소계 이쪽으로 검색을 해가지고 공부들을 좀 이렇게 하셔가지고 우리 도시 농부든지 아니면 우리 농촌에 큰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쪽에 한번 그 관심을 많이 가져가지고 각자가 도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그 화분에 또 우리는 큰 농업을 하던 그 도시에서 이렇게 텃밭 농사를 하든 화분 농업을 하든 흙에 이제 식물들을 심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식물을 심어 가지고 건강하게 키우려면은 저희는 이런 그 미네랄 광물질 그 20여 종이 들어가 있는 이런 그 그 이렇게 가루로 되어 있는데요. 아이고. 이 분말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걸 그 물에다 희석해 놨다가 그 물을 줄 때에 물하고 섞어 주기도 하고 또는 그 흙에다가 이 제품을 섞어 가지고 혼합을 해서 그래서 식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그리고 요건 지금 제가 그 감귤 껍질을 말려가지고 분쇄한 그 가루인데요. 우리가 감귤을 드시고 나면 껍질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그 껍질을 버리시지 말고 햇볕에 그 햇볕이나 아니면 방 같은데 이런 게 그 해놓으면 잘 말라요. 건조 후에 이제 믹서기로 갈아가지고 이걸 퇴비로 실내에서 화분이나 이런 데 키우시는 분들은 그 흙에다가 이걸 꼭 섞어 해보세요. 정말로 영양가도 되지만 식물을 건강하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감귤 껍질을 꼭 버리시지 말고, 감귤 껍질은 우리가 말려가지고 차로도 먹고, 그 다른 쪽으로도 생활에 많이 이렇게 활용을 하는데요. 우리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 감귤 껍질을 말려가지고 이렇게 그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퇴비가 되는 겁니다. 이러면은 퇴비가 그 다른 걸 넣으면 냄새도 나고 뭐 어떤 썩으면서 어떤 그런 물질들이 나오는데 우리 그 이런 것을 분말로 해놓고 섞어 해놓으면 썩는 냄새도 없고 아주 그 감귤 껍질이 향도 좋은 냄새가 나잖아요. 아까 그 시엘로 이 꼭 한번 그 활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표고버섯을 실내에서 또 키우기도 합니다. 이 버섯 키트를 또 판매도 하지만 저희가 이 버섯 키트를 키우면서 반려 친구로서 그 이렇게 한번 키우면은 한 2주 정도 시작해가지고 한 2주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키트 두 개가 한 조인데 이걸 그 두 개 가지고 이렇게 한번 키워가지고 지금 이건 좀 그 많이 버섯을 너무 많이 단 건데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달아버리면은 2차, 3차 재배가 버섯이 적게 나오거나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한 나무에 그 설명서대로 이게 설명서가 이렇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설명서대로 따라 하면은 이렇게 누구나 어린이들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손쉽게 물만 주면 되니까요. 햇볕만 받지 않는 곳에서 실내에서 20도에서 25도 내외 사이에서 키우면은 버섯이 한 2주 정도 만에 수확을 했다가 또 한 열흘 정도 쉬었다가 또 이렇게 다시 1차 때와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재배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실내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화분을 제가 또 한번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제가 이 주로 화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이 크기는 이보다 좀 더 큰 것도 있고 이렇게 뭐 이런 20cm 정도 되는 이런 크기도 있고 또 이보다 요 크기도 있고 주로 저는 이 크기의 그 화분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뿌리가 많이 나거나 하는 좀 큰 화분은 이 화분에서 사용을 하고요. 이 화분에 이 정도면 흙이 많이 담기고 왜 이 화분을 사용하느냐 하면은 이 화분이 좋은 점은 잠깐만요. 아이고 볼펜이 하나 있으면 좋은데 제가 이걸
이 부분에 이렇게 이 구멍이 다 나가 있어요. 구멍이 쭉쭉 나가지고 공기 소통이 이렇게 뿌리 쪽은 뿌리가 우리가 흙을 이만큼 깊게 담아 놓으면은 물을 수분 관리를 잘 할 수가 없어요. 수분 관리. 그러니까 위쪽에는 흙이 마르는데 이 밑에는 물기가 많다는 거죠. 결국 실내나 이런 데 있으면은 물이 과하게 돼 가지고 식물들이 이제 뿌리가 썩고 오거나 이렇게 하는데, 또 밖에 나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밑에도 이렇게 구멍이 나 있지만 옆에가 12곳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12곳이 이렇게 구멍이 쭉쭉 이렇게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금 보면은 측면 수구멍으로 통기성이 좋은 화분 해가지고 이렇게 공기가 소통이 되면서 식물이 건강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화분인데, 이제 종류가 이게 이제 플라스틱이잖아요. 플라스틱이라서 여러분들이 실내에서 어떻게 또 좋은 톡이라든지 사기라든지 어떤 그런 종류에 비해 가지고는 보는 데는 조금 이렇게 질이 떨어질지 모릅니다만, 그러나 식물을 건강하게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다른 화분은 선호를 하지 않고 이런 화분을 주로 선호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화분을 사용하냐에 따라서도 이 식물이 건강하게 또 어떤 그런 차이가 많이 날 정도로 이렇게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분은 크기가 이렇게 저는 한 세 종류로 이렇게 이런 화분을 세 종류로 주로 사용을 하는데요. 15cm 요 크기에서 요 정도면은 식물들 관상용이라든지 어떤 공기 정화 식물들 다 이 정도 크기에서 다 심으면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화분을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경재배, 그러니까 물이 많이 필요로 해가지고 하는 화분은 또 제가 이제 이 화분을 지금 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가 물을 흡수하는 그런 화분인데요. 심지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심지가 있고, 요도 구멍이 다 이렇게 나와 있고, 요 이제 물을 담아가지고 보면은 드러내지 않고도 요게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물 구멍인데요. 이렇게 자, 이렇게 저 안에 심지가 저렇게 들어가 있고, 심지를 이제 이 구멍에다 내 가지고 하면은 뿌리가 이렇게 잘 나올 수 있도록. 화분 가격도 이렇게 저렴하고요. 이런 거 한번 구매를 해 놓으면 뭐 계속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플라스틱 PET 병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수도 있습니다만, 방안 같은 경우는 물이 넘쳐날 수도 있고, PET 병은 또 그 속에 물 색상이 이렇게 지저분하고 하면 보는데도 늘 좀 깔끔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또 흙을 담기 때문에 여기다 흙을 담기 때문에 흙에다가 식물을 심어 가지고, 그래서 뿌리에 이제 물 주는 건 이제 여기서 물을 한 것씩 담는 것이 아니고 여기다 물 표시가 나오는 건데요. 이 한 절반 밑으로 정도만 물을 담아 가지고 물의 상태를 보면서 관리를 하면 좋아요. 물 주기가 번거롭다고 해서 물을 많이 채우게 되면은 이 식물은 자기 스스로가 물 조정을 할 줄을 모르잖아요. 계속 뿜어 올려 버려요. 심지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속의 흙은 죽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식물은 썩어버리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볼펜 정도 하나 높이 정도만 물을 채우고, 그 다음 물 흐름의 마름이나 이런 걸 보면서 위쪽에서 또 물을 조금씩 주기도 하고, 이렇게 흙의 마름의 상태를 잘 보면서 물 관리를 해야만이 식물을 건강하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가까이 가서 요 심지를 이렇게 끼워 가지고 불리지 않고 물도 이렇게 아까 제가 그랬죠. 이렇게 이런 화분을 통해 가지고 식물을 키우면은 관리하기도 쉽고 또 깔끔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분을 또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제가 아까
여러 가지 이 영양제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제가 이제 처음처럼이라는 그 아이고 이 제품인데요. 이게 토양을 회복하고 이제 다량의 산소도 발생도 되고 토양 이시 염류 제거를 잡아주기도 하고 뿌리 활력을 강화를 하는 그런 그 기능성 그 제품인데, 이 제품을 그 아까 흙에다가 제가 또 섞어서 사용을 하지만 이걸 그 이렇게 물에다가 희석해 가지고 그 작물들에게 이제 물을 줄 때 섞어 가지고 주기도 합니다. 식물을 키우려면은 아주 그 지금 옛날에는 16가지 원소라고 했는데요. 지금은 더 늘어나 가지고 24종류라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24종류가 식물에게는 맞아져야만이 식물이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일반 도시민들은 24가지 종류를 다 공급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복합으로 그 제품화된 것들을 주로 보면 사용을 하면 됩니다. 뭐 24가지라고 해가지고 꼭 24가지를 다 줄 수가 없어요. 우리 그 전문 농업인들도 24가지를 다 투여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기본은 알아야만이 식물을 건강하게 키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뿌리에도 좋은 어떤 그런 발뿌리 내리는데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것들도 지금 만들어 쓰기도 하고, 그래서 비료를 공부를 하고 비료를 알아야만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쓰기도 하고, 그 농업을 하려면 비용을 줄여야 되잖아요. 자, 오늘은 제가 설명은 여기까지만 드리고, 그리고 그 제가 프로폴리스 함유한 그 치약하고 그 화장품하고 또 아까 프로폴리스를 함유한 이 병의 관리, 요 세 종류를 지금 현재 공급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쿠팡과 그 네이버 쇼핑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런 이름들을 검색을 하셔가지고 찾아서 이렇게 구매를 하셔가지고 각자에게 도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시엘로 이산화염소, 이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에 여러 그 승인이 돼 가지고 있고요. 강력한 살균제 효과와 살충제 효과도 어느 정도 나온다고 되어 있고, 이게 요즘 그 많이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뜨고 있는 제품이니까요. 우리 그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일상생활에 그 소독이나 청소나 이런 쪽으로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제품에 한번 관심을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축산, 축사, 소독 어디 안 한 곳이 없습니다. 자, 제가 이제 설명은 여기서 마치고요. 카메라를 들고 뭐 어떤 식물들이 있는지를 보여드리고, 오늘 제가 그 대파를 수확하는 것까지를 오늘 제가 시간이 좀 걸려도 대파 수확하는 것까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카메라를 들고 어떤 식물들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이 카메라 좀 흔들려도 양해 좀 해주세요. 자, 좀 가까이 가가지고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천연 광물질, 이게 광물질 그 한 20여 종류를 넣은 이 제품인데, 이것도 유기농업 자재에 등록이 됐고, 아까 그 CLO2 이산화염소, 산소계, 꼭 산소계인지 염소계인지 이걸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염소계는 우리 농업에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그 치약이 지금 200g짜리 6개가 이렇게 배송비 없이 5만원에 이렇게 공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그 크림하고 그 로션하고 이렇게 그 때가 있는 이 화장품이고요. 이 화장품 케이스가 이렇습니다. 자, 식물, 라벤더 허브, 뭐 다들 이름들이 다들 아시는 그런 식물들이죠. 황금 카랑코에. 자, 이름이라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비,
요건 제가 그 꺾꽂이 해가지고 이만큼 키웠습니다. 꺾꽂이를,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청페페는. 노즈마리 허브. 아주 그 향기가, 스치기만 해도 향기가 좋습니다. 황금사철. 색상이 꼭 보면, 머릿속 보면 황금처럼 노릇노릇 색상이 나오기도 하죠. 천금, 천대, 정금. 무늬페페. 카랑코에. 이게 꽃이 피면 아주 예쁩니다. 여기 석화, 사막의 장미라고도 알려져 있고요. 여기 아까 카랑코에 보여드렸죠. 율마, 그 피톤치드가 나오는 그 식물. 방 안에 이렇게 피톤치드가 나오도록 만들었습니다. 테이블 야자. 아까 청페페. 여기서 꺾어가지고 꺾꽂이를 했습니다. 마침 많이 큰 거 있어요. 또 꺾꽂이를, 위에 크면은 또 꺾꽂이를 하면 됩니다. 홍콩 야자. 홍콩 야자. 고무나무. 또 여기도 테이블 야자가 있고, 금전수. 돈이 들어오는 식물. 이거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관심이 있고 인기가 있는 그런 식물이죠. 필레아 페페, 로미오이데스. 이것도 동전풀이라고 하고 돈나무라고 해가지고요. 이것이 한때에 상당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가격도 아주 고가였고요. 근데 지금은 아주 가격도 저렴하고 이런 식물들 키우기가 좋아요. 이름이 깁니다. 필레아 페페, 로미오이데스, 신종 콩고, 또 테이블 야자, 또 여기도 홍콩 야자, 또 율마 여기도 있고, 연아죽, 녹부수 관엽. 이런 식물들은 아주 키우기가 쉽죠. 이 지금 위에 여기 꼽아 놓은 것은 비료 영양분입니다. 이렇게 천천히 떨어지게끔 이렇게 꽂아 놓으면은 영양분을 담아 가지고 이렇게 꽂아 놓으면은 영양분 공급이 됩니다. 이렇게 식물들을 했고, 자, 여기에 제가 아파트 형식으로 1층, 2층, 위에까지 3층으로 이렇게 대파를 심어 가지고, 이게 겨울에 대파 굵은 걸 심어 가지고 마트에서 대파 8단을 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8단이 여기 다 들어갔습니다. 한 60개가 여기 지금 심겨져 있는데요. 두 번째 수확을 합니다. 오늘 수확을 해가지고 한 번 더 수확을 하거나 아니면은 한 번 더 재배될 거예요. 이제 꽃이 올라오거든요. 꽃이 올라오면 이제 끝인데, 다음에 한 번 더 하면 이제 요건 지금 배모는 양대파, 대파 대용으로 아주 이렇게 몇 개만 심어놔도 겨울 집안에 어지간한 대파용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걸 무생채를 만들면서 한 포기만 이렇게 하나만 이렇게 베어도 무생채 하는 데는, 무 하나에 생채 하는 데는 양이 되더라고요. 여기도 이렇게 있고, 저 방에도 식물이 있던 게 이제 바깥으로 이제 다 나갔습니다. 제가 야외, 지금 밖에 방 두 개 앞에가 이렇게 방범창에다가 이렇게 이 화분을 2개씩 넣어가지고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화단이 앞에는 화단이고요. 파란 통은 지금 물을 담아가지고 물 공급할 수 있는 물통입니다. 밖에 수도가 없기 때문에 방 안에서 물 호수를 이용해가지고 물을 담아가지고 여름철은 물을 양을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물을 담아가지고 하는 그런 여기에는 아파트 3층인데 밖에는 주차장을 활용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주 화단 2개를 방 2개 앞에가 화단을 잘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식물을 도시에는 토양이 도시 근교에는 토양이 다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중금속들이 있기 때문에 토양에는 식물들을 심어 가지고 이렇게 먹어서는 안 되겠죠. 밭이 돼가 있지 않는 곳에는, 밭이 돼가 있는 곳에는 수년간 밭으로 관리됐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요. 도시 근교에
그 어떤 토질이 있다 하면은 그런 토질에서는 식물들을 심어가지고 그 드시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시멘트 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중금속이 되는 그런 물질들이 토양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토양 건강한 토양에서 식물들을 먹거리를 키워가지고 드셔야 우리가 건강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이제 오늘은 제가 이 그 이제 대파를 수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좀 기다려 주세요. 아이고. 자, 대파를 좀 이쪽을 꺼내 가지고 자.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자, 네, 자. 자. 대파를 수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가위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끊으면 됩니다. 이렇게 아주 자. 자, 이쪽을 좀 틀어놓고. 싱싱합니다, 대파. 이 대파, 양대파를 실내에서 키우게 되면은요, 심신도 안정이 되지만, 그 불면증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불면증이 있고 하신 분들은 이 양대파하고 대파를 실내에서 키워 보십시오. 저는 불면증이 있어가지고 키우는 건 아니고요. 그 전에 좀 불면증으로 인해 가지고 고생을 할 때에 민간요법으로 이렇게 활용을 해가지고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좀 돌려가지고. 이 양대파하고 이렇게 양대파에서 나오는 그 향이 우리 심신을 안정되게 합니다.
여기 스티로폼 그 회박스보다 조금 더 그 큰 건데요. 여기 한 60개가 심겨졌습니다. 보자. 자, 아유, 대파가, 아이고, 참. 대파 양이 그만큼 많이 나왔습니다. 아주, 대파가 시시합니다. 대파 아주 눈이 매울 정도로 맵습니다. 대파 향이 많이 납니다, 지금. 자, 대파 수확은 끝났고요. 요 대파 그 텃밭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보면은 아파트형이라는 거는 제가 여기 1층, 2층, 위에까지 3층인데 이렇게 층으로 심었다 해가지고 아파트형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어봤고, 대파 키우기 60개가 심겨져가 있고, 요건 지금 물을 공급하는 물통입니다. 뭐 영양도 공급하고, 이 높이에서 위에만 물을 주게 되면은 밑에까지가 물 전달이 잘 안 되고 위에만 물이 양이 많겠죠. 그래서 위에서 물을 약간만 주고 여기다가 물을 한 절반 정도씩을 가끔 가다가 한번 채워 놓으면은요, 한 2주, 제가 지금 방 안에서 같은 경우는 한 2주 이상이 가는 것 같아요. 물 수분이. 너무 빨리 많이 주게 되면은 이렇게 뿌리가 서금이 오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째 수확을 했습니다. 먹거리를 이렇게 직접 또 재배를 해가지고, 그리고 또 방 안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그 팁으로 한 가지 알려드리고 오늘 라이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에 지금 보면은 이 불이, 제가 불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아이고. 그렇죠. 자, 이렇게 불이 켜졌죠. 이게 그 LED 그 햇빛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방 안에 햇빛이 잠시만 앞에도 건물이 큰 게 가려 켜 있어 가지고 햇빛이 잘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 식물은 통풍이 돼야 되고 빛이 들어야 되잖아요. 하루 식물들은, 보통 식물들은 4시간, 5시간 정도 어떤 햇볕을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식물들이 건강하게 크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빛을 내는 광합성을 만들어주는 그런 등입니다. 여러분들 또 이런 걸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바닥에다 놓고 시간 타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해놓으면 어디 바깥에 갈 때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불빛은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제가 여러분들을 보여드리기 위해 가지고 지금 이 빛이 이쪽으로 왔는데요. 식물들에게 이렇게 방향이 갈 수 있도록 이 높이도 마음대로 이렇게 조정이 되고, 4개가 각도도 마음대로 되고, 아주 이 식물을 키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꼭 여러분들도 이런 LED 등 하나씩 구매를 하셔가지고 식물들 키우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라이브를 이제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오늘 포스트푸드 케어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 즐겁고 힐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